위에 거 답은 2번, 그 다음 밑에 거는 루트 5. 자, 위에 거부터 보자. A가 꼭지점이래요. 그리고 삼각형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거기 밑줄.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 밑줄.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심은 위치가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각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은 밖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했던 게 빗변의 중점에 있는 그 직각삼각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특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란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외심이 그냥 거기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삼각형은 저거구나. 그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BC 위에 있다 했으니까 BC 위에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A, B, C니까 A는 뭐 한 점이 있겠지. 그럼 여기란 소리야. A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직각.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 나와 있죠. A의 좌표가 2,1이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외심의 특징 뭐 있었죠? 외심의 특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말고 뭐 있었죠? 외심에서부터 점점점까지 다 길이가 똑같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요 점부터 여기까지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B랑 C는 모르니까 우리 이 마이너스 2,1부터 2,1까지 여기까지 먼저 거리를 좀 재보자. 자, X좌표는 3 차이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좌표는 2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를 짱 하고 씌워주시면 이게 요만큼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 계산해 보시면 9에 4니까 루트 13이겠네. 그치? 그래서 A부터 외심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루트 13이라는 소리입니다. 루트 13.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요게 어디까지도 갔다 했지? B랑 C랑까지 갔다 했지. 그럼 여기 B까지도 루트 13. C까지도 마찬가지로 루트 13이라는 소리예요.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과 여기의 제곱의 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잘 봐. 지금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가 루트 13 두 개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여기? 그러면 여기는 루트 13 두 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루트 13,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게 이거의 제곱하고 요거의 제곱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뭐 생각하면 될까?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겠지. 얘 제곱 더한 게 이거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제곱. 그러면 답은 2번이라 했죠, 내가. 2루트 13을 제곱하시면 5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얘는 외심의 특징이 두 가지나 쓰인 거예요. 첫 번째는 외심이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에 있다. 두 번째는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이 두 가지가 다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은 또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4번. 이것도 봅시다. 세 점이 있대요. 이 세 점하고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이 PA의 제곱, PB의 제곱, 그 다음에 PC의 제곱을 더한 값이 최소가 될 때 PA의 값을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지워도 되죠? A, B, C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 가운데 이제 P를 딱 찍었고 이렇게 거리 해가지고 서로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이따가 하기도 하긴 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건데 자. 여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 이 가운데. 이 P라는 점이 살짝만 그냥 써놔봐. 아직은 모르니까. 이 P점이 무게중심이거든? 살짝만 써놔봐. 그러니까 어떤 세 점이 있어. 이 세 점으로부터 P제곱, PB제곱, PC제곱, 요거 더한 값이 최소가 된다는 그 점. 그 점은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법은 아직은 뭐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자, P의 좌표를 모르니 x, y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x, y.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먼저 PA부터. 자, PA의 제곱 갑니다. PA는 자, 거기 책하고 같이 한번 봐봐.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이제 루트를 딱 씌우면 제곱 안 한 게 되고,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제곱.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C쪽 봅시다. C쪽. PC의 제곱. 자, PC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씩 길이를 다 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요거 세 개 혹시 정리 못한 사람들 전개해가지고 쫙 한꺼번에 좀 정리 좀 해줘 볼까요, 이거? 쭉 전개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 한번 해봐요. 자, 이거 정리한 거 내가 결과만 씁니다. 결과는 3x 제곱 더하기 3,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8.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 x는 0일 때 최소고요. 그 다음에 y는 1일 때 최소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2차식 갖고 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p라는 놈이 0,1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PA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럼 PA의 길이를 구할 거면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여기다가 0하고 1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집어넣고 나서 루트만 딱 씌워주면 돼요. 그러면 답은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2차 함수 표준형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얘는. 이번에 배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부터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 됐죠?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 정도 했었고요. 오늘은 다 되신 분들은 242쪽을 피셔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보세요.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분점은 그래도 조금 와닿는 게 있거든. 근데 외분점은 살짝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내분점, 외분점 선택지가 있을 때는 뭐 나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내분점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선분이 있어요. 선분. 얘를 2대1로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고 요 정도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요거를 그 선분 안에서 나누는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을 내분점이라고 할 거예요. 내분점. 내는 요거 안 내자 쓸 거고, 분은 그 나누다 할 때 분자, 분할하다 할 때 그 분자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개 한번 보실까요? 선분 AB 위에서 점 P에 대해서 AP랑 PB를 M 대 N으로 나누는 그런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M 대 N으로 나눈다 했을 때 그 M하고 N이 음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분을 뭐 마이너스 1대 뭐 마이너스 7로 나눠봐라 하면 얘는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안 되고 이거는 뭐 2대 3 뭐 3대 7 이런 식으로 양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분점 봐봐, 밑에. 이 외분점은 뭐냐면 연장선을 그어야 돼, 선을 연장선을 긋고서 이 선분 바깥쪽에다 어떤 점을 잡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까? A와 B를 한번 잘 봐봐. 2대 1로 외분한다고 해볼게. 외분.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A랑 B가 걸어갈 거야. 보폭이 같은 사람이야. 보폭이 같은 사람. 자, 얘는 2걸음을 걸어갈 거고, 2걸음. 요거는 1걸음을 걸어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봐봐요. 일단 이거부터 가야 돼. A가 있고 B가 있어. 그리고 얘네가 A는 2걸음, B는 1걸음을 걸어서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봐봐. 얘가 이쪽으로 간다 해봐. 이쪽으로. 그러면 이곳을 가는데 B는 다리가 길어서 1걸음, A는 다리가 짧아서 2걸음. 이거는 너무 슬프겠죠.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되고. 자, 왜? 아니 다리가 길어도 어떻게 저기까지 가요? 난 다리가 길어서 가요. 나 1걸음이 너 한 3걸음 되잖아. 자, A가 2걸음 가고 그 다음에 B가 1걸음 가면 여기서 딱 모일 수 있겠지. 요런 점. 또 뭐 해볼까? 밑에다 해보자. 반대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 A, B를 3대 5로 외분한다 해볼게. 3대 5로. 그럼 A 몇 걸음? A 3걸음이고 B는 5걸음 가야 되거든? 그러면 A는 조금 가지. 그 다음 B는 많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자, 여기다 딱 찍어볼게. A는 하나, 둘, 셋 귀엽게 갔고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면 딱 맞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건 안 돼. A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하나, 둘, 셋. B는 다리가 짧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 안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아셨죠? 둘은 보폭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한 지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뭐 m이 n보다 컸을 때 뭐 오른쪽으로 가고 m이 n보다 작았을 때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거 있지. 그 그림에 보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m, n, 막 a, b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걸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 2걸음 1걸음이지. 그럼 a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3걸음 5걸음이면 B가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요 정도. 요 정도로 방향부터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안 돼. 둘이 A와 B를 1대1로 외분. 자, A야 B야 이렇게 있어. 둘 다 몇 걸음 가야 돼? 똑같이 1걸음 가야지. 똑같이 1걸음 가서 같은 곳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려면 뭐야? 이 1걸음 가는데 잉? 가다 말지, 그치? 그 다음에 저쪽은 반대편에 이쪽도 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가는데 얘는 삑 가다가 말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M하고 N은 같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 M하고 N 같으면 안 된다. 그거 살짝만 밑으로 쳐주세요. M, N 같으면 안 된다. 내분은 돼요.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내분점은 이럴 수 있어. A랑 B 우리 1걸음씩 가서 같은 곳에서 모이자 하면 여기 1걸음, 여기 1걸음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모일 수 있잖아. 근데 외분은 그런 게 안 된다는 소리야. 아셨죠? 자, 그래서 외분점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방향.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방향부터 먼저 잘 찾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내분이 훨씬 쉬워. 외분보다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하는 방법. 이제 뭔지를 알았으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근데 이제 이 외분점, 내분점 보시면, 그 2번에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있죠. 그 밑에 이제 해가지고 쭉 설명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쭉 가고 있는 거 보이니? 설명? 쭉 가 있는 거. 사실 얘는 그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비례식 알아요? 비례식? 비례식? 요걸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 막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고, 막 이게 얼마큼 거리가 되고,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수학을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이미 그렇게 다 증명을 해서 이런 공식을 깔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거리 구할 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나중에 제곱할 거니까 상관이 없다 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무지 중요합니다. 순서를 안 지켰을 때는 답이 전혀 딴판으로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수직선이니까 뭐 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한번 잘 먼저 보고 하세요. 얘를 우선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 외분점을 써볼게. 자, 나 따라해. 분수를 그려. 일단 분수를 그려 하고 M 대 N이지. M 대 N이지. 순서 잘 지켜야 돼. M 대 N M, N, M, N, M, N, M, N, M, M, N, M, M, N, M, M, N, M. 그 초콜릿 생각하세요. 초콜릿. 이렇게 M, N, M, N을 씁니다. M, N, M, N. 자, 그 다음에 저쪽도 봐봐. 같이 할게, 쟤도. 얘도 차이를 한번 잘 보라고. 외분이야? M, N, M, N 이렇게 똑같이 써. 됐지? 여기까지는 다 됐지? 분수를 그리고 M, N, N, N 다 그린다고. 자, 그리고 봐. 잘 봐. 내분이지, 내분. 내분은 더해. 이렇게. 그러면 눈치 있는 사람들 외분 어떻게 할까? 빼야 돼. 됐어? 여기까지 왔어? 분수를 그린다. M, N을 다 쓴다. 내분은 더한다. 외분은 뺀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A랑 B지. 얘를 숫자를 곱할 건데 얘는 크로스로 곱할 거야. 자, 여기 M 앞에다가 B를 곱해주는 거야. 순서 잘 봐.
A랑 B지? 근데 거꾸로 갔어 지금 순서 잘 봐요. 그 다음에 N에다가 그럼 뭐 곱할까? A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순서는 똑같아. 앞에다가 B 뒤에다가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분수를 먼저 그리고 mn 내부는 덧셈 외부는 뺄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크로스로 B 이쪽.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242쪽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공식들이야, 그 공식. 자, 그리고 그 3번에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점이죠, 중점. 그쵸? 중점. 그 중점은 뭐랑 똑같냐면 1대1 내분점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죠.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있죠. 그쵸? 근데 봐봐. 얘도 봐봐.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걔가 1대1 내분점이라 했잖아. 1대1 내분점. 같이 한번 해보자. 1대1 내분이면 여기다가 MN을 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111을 쓰겠지. 그리고 내분이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지. 더해.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크로스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공식하고 지금 똑같지. 거기는 X1, X2로 된 거고 나는 A랑 B랑 이렇게 한 거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이렇게 안 구하죠. 그냥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숫자 갖고도 한번 해볼까? 거기 233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예제 하나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예제. 그거 한번 같이 우리 해볼까? 자, 거기 A랑 B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라고 합니다. 그쵸? A가 -3이고 그 다음에 B는 5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A랑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걸 한번 찾아볼 거야. 자, 1대3 내분이야. 1대3 내분. 자, 잘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봐봐. 일단 1대3이니까 M 대 N이니까 1313을 딱 씁니다. 1313. 자, 그리고 내분점이니까 가운데 더해주세요. 내분점. 더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곱할 건데 반대로 크로스로 해서 곱하라 했죠. 그래서 앞에다가는 5를 곱하시고 뒤에다가는 -3을 딱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분의 -4 이렇게 되면서 -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 됐어요? 잘 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외분점도 한번 해봅시다. 1대3으로 외분하는 것도 해볼게요. 자, 1대3 외분. 일단은 또 1대3이니까 1313 쓰세요, 이렇게. 1313. 그 다음에 외분점이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곱해주세요. 이렇게 곱하시면 얘는 -2분의 5 더하기 9니까 14 이렇게 되고 답은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중점은 뭐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됐죠?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공식 그 증명 과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뭐 우리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좌표 평면인데 얘들아, 수직선은 좌표가 방향이 하나밖에 없지. X, 가로축밖에 없잖아. 근데 좌표 평면은 X랑 Y 두 개 있죠. 그러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는 X끼리 따로 구하고 Y는 Y끼리 따로 구하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요. 얘는 공식 안 보고 바로 뒤에 있는 예제 좀 하나 보고 할게요. 244쪽 봐볼까? 똑같아. 두 번만 하면 돼. 자, 244쪽에 아래쪽에 예제 있죠.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랑 B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는 3대2로 내분하라고 하나는 3대2로 외분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분수 하나만 썼잖아. 이번에 두 개 쓰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렇게. 자, 3대2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3, 2, 3, 2, 3, 2, 3, 2.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내분이니까 가운데 덧셈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잘 봐. 여기가 이제 X좌표지 얘들아. X좌표만 봐. -3하고 2죠. -3하고 2야. 근데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 했지 우리? 크로스로 곱한다 했죠.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 곱할까요? 뒤에 있는 2를 곱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앞에 있는 -3을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야. 크로스로. 막 이런 짓 하면 안 돼. 얘랑 둘이 하면 안 돼. 얘는 X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위에 거 봤더니 6이랑 -6이니까 이쪽은 0이겠네요. 0.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이제 곱할 건데
얘는 y좌표예요. 자, y좌표는 색깔 바꿔서 할게요. y좌표. 자, y좌표 요거랑 요거죠. 5랑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도 이제 반대로 거꾸로 곱할 겁니다. 자, 이 앞에다가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5를 곱해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이 앞에 있는 5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5분의 마이너스 15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 p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게 한 번 했다면 지금은 2번 해주시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외분점도 똑같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외분점 한번 해보실래? 시간 한번 줘볼게. 그 밑에 다 보지 마시고 외분점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 예제니까. 뒤에 걸로 연습하자. 여기 답도 나와 있으니까 잘 거기 답만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예제로 봐봅시다. 예제로. 자, 246쪽입니다. 필수예제 7번. 자, 거기 이제 점이 두 개가 있대요. 얘를 2대3으로 내분한 점 P, 외분한 점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내분점 한 번, 외분점 한 번 찾아달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내가 한 번만 더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한번 들어보고 밑에 있는 298번을 여러분들이 이따 풀어볼 거예요. 자, A가 3,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이 선분 A, B를 2대3으로 한 번은 내분할 거고요. 한 번은 외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좀 해봅시다. 일단 2대3으로 내분할 거면 먼저 이렇게 2, 3, 2, 3, 2, 3, 2, 3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따가 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를 이렇게 해놓게요.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요. 자, 그 다음에 내분할 거면 어떻게 하죠? 가운데 어떻게? 더해요. 더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야. X좌표 지금 볼 거지? 3하고 마이너스 2야. 근데 곱할 때 곱게 곱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거꾸로 바꿔서. 자, 그 다음 Y도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4죠. 근데 곱할 때 거꾸로 순서 바꿔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9니까 5겠네요. 얘는 1이고. 자, 그 다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8에다 3이니까 마이너스 5. 요것도 마이너스 1. 그러면 내분점은 1, 마이너스 1. 잘 보이셨나요? 자, 외분점 갑니다. 외분점은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곱할게요. X 곱할 때 거꾸로 곱한다 했죠? 마이너스 2 앞에다가, 그 다음에 3 뒤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Y 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4를 앞에다가, 그 다음에 1을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세요.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에다 9를 더 빼는 거니까, 얘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13이고요,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8에서 3을 더 뺄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1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점 다 나왔어요. 1, 마이너스 1이 내분점, 그 다음에 13, 11이 외분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선분 PQ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X좌표의 차이는 10이고요. Y좌표의 차이도 10이죠. 이렇게 해서 루트를 짱 씌워주시면 답은 2가 아니지. 12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선분 길이까지 해서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 지금 298번 시켜볼 건데 요거 막 문자 있다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 있어도 방법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298번 요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A, B 구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구해야 되는 거는 외분하는 점 좌표까지 따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구할 게 있으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게. 자, 잘했는지 보자. 점은 반대로 썼네. 자, 점은 요거랑 1,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6, A죠. 얘를 뭐야? 2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리고 얘를 다시 B 대 2로 외분하라 했죠.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내분점 먼저 구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내분점 구하려면 두 개 이렇게 놓고 몇 대 몇이죠 지금? 2 대 B지. 그러니까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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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곱해야겠죠 이제. 먼저 덧셈부터 쓰자. 자, 덧셈을 쫙 쓴 다음에 곱할 건데 순서 잘 곱해야 돼요.
얘 x좌표 먼저 보세요. 얘랑 누구랑 곱해요? 1이야 6이야? 6이랑 곱하죠. 그 다음에 쟤랑은 1이랑 곱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요쪽은 y좌표 볼 거예요. y좌표. 얘는 a랑 곱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5랑 곱할 겁니다. 순서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이거거든? b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3이란 소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얼마란 소리야? 이게 3이란 소리야. 뭐야? 12 아니에요? 뭐가? 12. 요게 3이란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b 더하기 12가 3b에 6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2b. 넘어가면 6. 그럼 b가 얼마란 소리? 3 나왔네. 그럼 나중에 요거 3대2 외분점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거는 요거 3이고, 그쵸? 그 다음 얘도 3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계산할게요. 5분의 2a-15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얼마란 소리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 요거 넘어가. 하면 2a-15가 마이너스 5니까 2a는 10이겠죠. 그럼 a는 얼마? 5 나왔네. 그럼 a도 나왔고. 그럼 다 나왔으니까 저 두 점을 얘로 외분하는 점만 찾으면 되겠지.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시면 16,25. 이런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문자 나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7쪽 봅시다. 자, 247쪽에서는 요거를 조금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이제 두 가지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냐면 3, 4분면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3, 4분면이 어딘 줄 알죠? 3, 4분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요 위치, 요 위치.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치, 요 자리. 요 자리에 있으려면 x좌표랑 y좌표랑 둘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둘 다 음수여야 되죠.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내분점 좀 구해볼게. 얘는 a가 마이너스 4,2고 b가 5, 마이너스 6인데 얘를 t 대 1-t로 내분한다 했죠. 그럼 한번 해보자. 내분점 이렇게 쓰고, 자, 얘랑 이렇게 쓰겠지. t1t 그 다음에 t1t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분점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둘이 더하면 t가 어떻게 될까? 다 사라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볼 필요가 없어요. 분자만 볼게요. 자, 분자에서 일단 덧셈 쓰세요. 하고 x좌표 쪽 바라볼까? 얘가 마이너스 4고 5잖아. 순서 바꿔서 곱하자. 이 자리에다가는 5를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심, 요거 통째로 마이너스 4 곱해야 돼. 이렇게 통째로. 자, 그 다음 얘 한번 볼까? 얘는 y좌표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6. 여기다가 통째로 2를 곱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정리. 위에는 5t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이렇게 쓰겠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9t 마이너스 4고 이쪽은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런 게 될까요? 자, 근데 얘가 x좌표고 y좌표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도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지? 둘 다 3, 4분면이니까. 그러면 저게 0보다 작으려면 t는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려면 t는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4분의 1보다 커야 돼. 자, 그리고 얘네들의 범위를 이제 합치시면 되겠지, 마지막에. 그래서 t의 답은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3, 4분면일 때. 그냥 외분점, 내분점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 간단한 거 좀 해볼까요? 밑에 299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건 계산이니까 계산만 답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그 알파는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구하라 했으니까 역수에서 더하시면 답은 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300이 아니라 그 위에 필수예제 9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그렇게 외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하죠. 그랬을 때 실수 k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y랑 x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y랑 x 좀 찾아놓고 가볼게. 그 어느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봐. 얘를 이렇게 써놓고 얘를 k 대 2로 외분할 겁니다. 외분. 자, 그러면 외분점이니까 쓰고 K2
K2 K2가 뭔지 알아? 브랜드 이름. 왜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세요. 쭉 마이너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잘 곱해야죠. X 먼저 볼게요. X 곱할 때 거꾸로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 이렇게. 자, 그 다음 Y 보세요. Y도 곱할 때 거꾸로 갑니다. 여기가 5, 여기가 3. 순서 잘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 거인데, 뭐 정리를 해봤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지금 K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K-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게 끝이야, 그냥. 여기 끝. 얘는 이게 끝이지. 요거에다가 5K 마이너스 6.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번에는 얘를 잘 봐. 이게 Y지, 얘들아. 얘들아 봐. 이게 Y잖아. 이거 들고 와. 들어. 영차. 해서 어떻게? 으쌰. 영차. 이렇게. 왜? 영차 알아, 니네? 모르지 않아? 그 세대 아니지 않아? 알아? 알아, 몰라. 영차 알아, 몰라. 영차. 아니, 그거 말고. 영차. 해서 이렇게 딱 갖고 와. 짠! 해서 갖고 와. 하고, 잘 봐. 이게 Y지. 이게 X지. 나 대입한 거야, 그냥. 쭉쭉 대입한 거야. 그리고 뒤에 요거 있어야지. 마이너스 6.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니네 구한 거 들고 와. 영차 들고 와. 들고 와서 이제 여기다 딱 쓰라고. 하고 나서 계산하기 더럽지. 뭐 곱하면 좋을까? K-2 딱 곱하면 좋지 않을까? 곱해보자. 요거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정리합시다. 요게 마9 넘어가면 14 얘가 8 얘가 8 넘어오면 얘도 14다. 오케이. 그럼 K 값은 얼마?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이거를 X좌표, Y좌표 자리에다가 착착 집어만 넣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아래쪽에 300번 있죠? 300번? 300번 요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발전 예제 10번 있어요. 이거 이제 볼게요. 자, 이 발전 예제 10번은 여러분들이 그 외분점이나 내분점이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분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 248쪽에 위에 10번 한번 보면 두 점이 있죠. A가 2,3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쭉 이었대. 쭉 이어서 이 자리가 A, 이 자리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 위에 C를 딱 점을 찍었대. 그리고 나서 A, B랑 B, C의 그 길이의 비율이 그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야. 거기 보니까 A, B가 지금 3BC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요거 비율 쉽게 찾는 방법. 자, 여기다가 1 한번 대입해봐. 이쪽에다가. 그러면 여기 얼마여야 돼? 여기는? 3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얘는 1 대입하면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얼마 대입하면 좋을까요? 그냥 숫자 거꾸로 대입하세요. 이렇게. 얘가 2, 요게 3, 이렇게 거꾸로 대입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얘는 3대 1, 요거는 뭐 3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A, B랑 B, C가 3대 1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3이고 그 다음에 C가 어딘가 있겠지만 여기를 C가 1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 있다는 소리지. 됐을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점으로 봅시다. 첫 번째, 내분의 관점으로 볼게요. 내분. 자, 내분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분 AC를 B라는 점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어요, 지금? 3대 1로 내분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 외분점의 관점으로 봅시다. 자, 외분점을 관점으로 요걸 볼 거예요. 선분 A, B를 이 C가 몇 대 몇으로 외분하고 있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C까지 가려면 몇 걸음 필요? 4걸음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가려면 몇 걸음 필요?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4대 1로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4대 1.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재 없는 겁니다, 얘는.
자, 얘는 이번엔 BC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BC를 점 A가 외분을 하는데, 자, B에서 몇 걸음 가야 돼요? 3걸음 가야 되죠. C에서 A까지 몇 걸음 가야 돼요? 4걸음 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3대 4로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겠지만 난 내분점 쓸래. 내분점이 좀 더 편한 것 같으니까. 해서 내분점을 좀 써볼 텐데, 아까 전에 내분점으로 했을 때 여기가 3대 1 내분이라 했었죠. 그쵸? 그거 이제 갖고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은 오른쪽에다 할게요. 근데요, 여러분 C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거를 딱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C의 좌표를 뭐라 할까? x,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x, y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분점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1 내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3, 1, 3, 1, 3, 1, 3, 1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더하기고 다. 자, 그 다음에 봐, 잘 봐. 얘랑 얘를 지금 내분하는 거야. 점 잘 봐야 돼. 얘랑 얘를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x만 보시면 앞에가 2고 x고, 그쵸. 그럼 요거는 거꾸로 곱해주세요. x, 2 이렇게 거꾸로. 자, y도 볼까요? y는 3하고 y죠. 3하고 y. 그러면 여기다가 y 곱해주시고 여기는 3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게 뭐냐면 b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6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지금 b란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x를 구하시면 x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가 7입니다. 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분점으로 하시든 외분점으로 하시든 어떻게 해든 간에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죠? 하나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303번 한번 해볼까요? 303.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거기 알파벳은 잘 봐야 돼요. 어디가 뭐가 몇 대 몇이고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래서 나의 서제스처는 A, B, C 다 그려놓고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딱 그려놓고서 몇 대 몇인지 한번. 길이는 비율은 안 맞아도 되니까. 자, 여기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있고요. 근데 이거 할 때 이게 다 좌표가 있잖아.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요 3,6이요 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하면 불편해요. 그럼 C는 여기다 그을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직선에 놓고 하세요.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비율 잘 봐봐. 이 AC가 3BC인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A씨랑 B씨랑 몇 대 몇이란 소리지? 얘네가 3대 2란 소리거든? 그럼 잘 봐. 여기가 3대 2란 소리야, 이렇게가. 됐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1이거든? 내분점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A와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 외분점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C가 A, B를 3대 2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반대편으로 A가 B, C를 1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해서 답을 구해보시면 답은 요거 나옵니다. 11,21. 요게 이제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분점, 내분점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었었고, 조금 쉬었다가 이거를 사각형이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각의 이등분선 있죠? 여기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쓰임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쉬었다가 20분에 봅시다. 잘생겼지. 알고 있어요? 자, 249쪽 봅시다.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더 상처받기 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 찾으라 되어 있죠. D는 모르니까 X, Y 이렇게 놓으세요. 어제 그저께 평행사 변형 성질 정리하면서 내가 강조한 성질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성질을 다 얘기해보면 1번은 저기였고 두쌍대변 평행이었고, 2번은 두쌍대변의 길이가 같다였고, 요거 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3번은 대각의 크기 같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것은 2등분 한다였는데, 얘를 어떻게 접근하라 했었냐면 중점이 같다로 접근하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꼭지점 뒤에 좌표를 구할 건데, 얘들아, 얘를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거든?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같아요라고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위에랑 밑에랑 지금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또 봐야 되잖아. 막 제곱하고 루트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점이 같다로 접근하잖아. 그럼 봐봐. 이 AC 있죠? AC. 요 대각선. 요 대각선의 가운데 중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둘이 더하면 7이죠. 둘이 더하면 11이고 그러면 얘는 가운데 중점은 2분의 7, 2분의 1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점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중점을 찾았을 때도 이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이제 x값은 바로 1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값은 1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위에 이제 변의 길이 구하는 것보다. 해서 얘랑도 중점이 요거다. 서로 중점이 같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있죠. 요 성질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름모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05번을 풀어볼 건데, 자, 305번은 사각형이 마름모죠. 그쵸? 얘는 이것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의 또 대표적인 성질이 뭐죠? 마름모의 대표적인 성질?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또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쵸? 그 성질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질하고 대각선 성질 두 개 써가지고 30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음수니까 잘 찾아보세요. 자, 같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까 썼던 그 중점이 같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면 A랑 C랑 같이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랑 D랑에서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C의 중점 한번 찾아보시면 AC의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절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중점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중점이 같다고 하니까 얘랑 같다는 소리겠죠. 4사는 똑같은 거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2분의를 없애면 A 플러스 2가 B 마이너스 2랑 같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얘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닌 게 아까는 이렇게 하고서 문자가 하나여서 끝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마름모가 내변의 길이가 다 같다 했죠. 그걸 한번 써볼 건데 요 AB 있지, AB. 요 AB의 길이랑 그 다음에 난 요 AD를 잡을게요. 이렇게 AD. 왜 AD를 BC를 잡지 않고 AD를 잡냐면 요렇게 하면 문자가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문자가 두 개 생겨버려서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문자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문자 없는 거 하나 기본으로 딱 플래그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나를 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씩 없애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A, B랑 A, D랑 서로 같다고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D부터 해봅시다. A, D는 X좌표의 차이가 4죠. 2랑 마이너스 2니까 그럼 4의 제곱. Y좌표의 차이는 2죠. 2. 그럼 요게 지금 얼마냐면 루트 2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A, D의 길인데 A, B의 길이를 구해봤을 때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자, 그러면 이제 A, B 길이부터 가봅시다. 얘가 B-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이랑 5니까 차이가 4죠, 그쵸? 4. 여기 20이에요, 20. 됐을까요? 자, 그럼 요게 이제 16이라는 소리고, 그럼 이게 얼마나 소리야? 이게 4라는 소리네, 그치? 그러면 얘는 B-2의 제곱이 4니까 B-2가 얼마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B는 2뿔마2니까 B가 0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인 거 맞죠? A 음수인 거 확인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B가 4면 어때요? B가 4면 A에서 B 뺀 게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이게 4가 돼버리면 A가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안 맞기 때문에 답은 B가 0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구했던 그 중점 문제에서 한 단계만 더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0쪽에 있는 내각의 이등분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있고 여기 각을 이등분할 때 여기가 A, B, 그 다음에 C를 저쪽에 쓸까?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했을 때 성립하는 비율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A 대 B는 C 대 D 요거였었고요. 요거 두 개를 순서를 바꿔도 괜찮죠? 그쵸? 두 개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으니까 밑에 쓸게. A 대 C는
B 대 D. 그래서 이제 모양상 봤을 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아니 순서 중요합니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순서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비율 생각하면서 가계 이등분선이 있죠, 그쵸? 가계 이등분선이 있고 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D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그 그림상 A고 B고 그 다음에 D고 C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 우리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얘네 길이를 구해가지고 얘네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 그거 한번 빨리 구해보세요. 30초만 드릴게. A, B랑 AC 이쪽 초록색으로 표시한 두 개 있죠. 그거 좌표 보시면서 길이 한 번만 구해주세요. 자, 구해보셨나요? 못 구하신 분들은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5고 이쪽이 거꾸로겠구나. Sorry. 거꾸로네. 이쪽이 더 기니까. 5고 13이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13하고 5란 소리는 이 BD랑 이 CD 있지. 여기의 길이의 비율 동안 13하고 5란 소리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내분점, 내분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D란 점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B부터 C까지 있지. 이 B부터 C까지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D는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리 이 내분점 한번 같이 구해봐요. 자, 이렇게 쓰고 13대 5 13대 5 이렇게 쫙 쓰고 이제 내분점이니까 덧셈 쓰고 좌표 한번 잘 봐요. 지금 얘가 얘가 BC를 내분하는 거예요. BC. 순서 한번 잘 보세요. 자, X좌표부터 갑니다.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C의 X좌표가 5니까 거꾸로 반대로 곱해줘야겠죠. 여기가 5고 이쪽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Y좌표 갑니다. Y좌표는 마이너스 7하고 2니까 반대로 곱해주시면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 요 자리가 65고, 요 자리가 20이죠. 빼면 45. 그리고 분모는 18. 요런 형태고, 얘는 26이고 35니까, 26에서 35를 빼면 마이너스 9고, 요쪽이 18. 요런 형태입니다. 그럼 얘를 약분을 해보시면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해서 좌표를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얘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얘는? 넓이의 비율. 얘도 똑같이 13대 5예요. 이것도. 이 삼각형도 이렇게 평행선 하나 위에 그어보세요. 그어보시면 둘 다 높이가 똑같죠, 이렇게.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밑변만 13하고 5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넓이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13대 5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막 닮음이라 생각해서 넓이니까 제곱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 닮음이 아니라 밑변의 길이의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되는 그런 모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넓이의 비율을 써라 하면 13대 5를 쓰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307번 있죠. 307번. 그 문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강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한 테만 넘어가서 이제 무게중심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무게중심에서 비율이 2대1 성립한다는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 3개도 봐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보면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그 설명에 막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해서 뭐 좌표가 어떻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하지만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정리를 해놔서 깔끔하게 우리는 공식으로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간단해요. 세 삼각형이 있죠. 점이 이렇게 3개 있을 거 아니야. A, B, C. 그러면 얘네가 뭐 각각 다 X좌표, Y좌표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X좌표 3개 더하세요. 3개 더해. 그 다음 나눠 3으로. 그리고 Y좌표 3개 더하세요. 그리고 3으로 나눠. 끝이야 이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무게중심 바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계산 금방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예시에 중간에 1,2, 0,4, 마이너스 4,3 있죠? 요거 무게중심 구해보라 했을 때 x끼리 다 더하면 1, 0,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y끼리 다 더하면 2, 4, 3이니까 9야, 9. 요거를 각각 3으로만 나눠주면 마이너스 1,3. 이게 무게중심이 된다는 소리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 251쪽 하단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이런 게 있거든? 봐봐. 이 세 변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세 변에 중점을 잡았어. 중점을. 그럼 이렇게 되지. 중점을 잡으면. 그리고 얘를 연결해봐. 그럼 삼각형 하나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치. 새로운 삼각형. 이 새로운 삼각형에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니, 그죠? 근데 이건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만들잖아? 똑같아. 원래 무게중심하고 똑같아. 또 하나 보여줄게. 똑같이 ABC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쟤는 1대1이잖아. 1대1. 얘를 비율 좀 나눠볼게. 뭐 2대1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얘를 2대1로 나눴어, 내가. 그리고 나서 요 점들 있죠, 요 점. 요 점을, 세 점을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삼각형 나오겠죠. 자, 여기에 무게중심을 구해도 똑같아요. 원래 삼각형하고. 자, 그래서 결론만 봅시다. 삼각형, 보충학습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밑줄 쳐놓읍시다. 삼각형 세 변을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충학습 바로 밑에 있는 말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이렇게 내분하는 점으로 갖다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원래랑 똑같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 증명한 게 있어요. 하지만 결과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252쪽 봅시다. 252쪽에 이 두 꼭지점이 있대요. 그리고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있죠. 그랬을 때 C 좌표를 한번 구해볼 텐데, 자, 여러분 C를 모르니까 X, Y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게. 무게중심은 이제 gravity의 줄임말 G를 쓸 겁니다. 자, A, B 더해보면 X좌표끼리 더해보면 요거죠. 1, 6.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C의 X좌표가 그냥 X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3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합니다. Y쪽. 자, Y쪽은 5하고 1하고 Y죠. 요거를 이제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랬을 때 얘도 이제 값이 5가 나와야 되고 얘도 값이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8이 될 거고 이쪽은 9가 되려나? 9 해서 답은 8,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거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09번 보실까? 자, 이거 방금 했던 건데 기억하는지 한번 잘 볼게요. 세 점이 있대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세 변 A, B, B, C, C를 다 어떻게 했대? 2대1로 내분했다고 했죠. 그럼 이런 상황이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2대1, 2대1, 2대1로 내분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얘를 삼각형을 쪼로록 그려봤을 때 이 새로운 삼각형에 뭘 구하래요? 무게중심 좌표를 딱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무게중심 좌표는 뭐랑 똑같다고?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한 10초 드릴게. 구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2,2죠. 그래서 답은 2,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3쪽 갑니다. 자, 253쪽에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1번에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더한 거 요거의 최소값 요거 밑줄 치세요. 아까 전에 그거 한번 구해봤죠, 우리. 제일 처음에 오늘 첫 번째에 와가지고 풀었던 두 문제 중에 요거 있었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했어, 아까? 무게중심이랑 똑같다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무게중심이라 써놓으세요.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를 최소로 만드는 얘를 최소로 만드는 그 좌표 이 P의 좌표가 뭐냐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그랬을 때 좌표가 이제 4,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쫙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으로 싹 묶어서 한번 해봤었죠. 그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삼각형 내부에다 점 하나 잡고 얘네들을 제곱 해서 더했을 때 가장 최소의 값이 나오는 그러한 좌표가 뭐냐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바로 무게중심 떠올리시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를
좌표만 찾으라고 하지 않고 이 최소 이렇게 될 때 이거의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얼마인지 구해줘 라고 한다면 무게중심만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얘는 하나씩 다 해볼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식만 좀 세워볼게. P가 얼마인지 모르죠. P를 x, y라고 놔주세요. x, y. 자, 그렇게 했을 때 A랑 P랑 거리는 요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 자, 그 다음에 B랑 P랑 거리가 얼마죠? BP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루트가 없는 이유는 다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C랑 거리는 x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그냥 쫙 다 전개한 다음에 깔끔하게 풀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풀어 쓴 게 얼마냐면 그 너희들 중간쯤에 풀이 쪽에 보시면 따라서 해서 거기 위에 따라서 바로 위에 보면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8 이렇게 되는 거 보실까요? 해서 그 뒤에 나오는 88 그 숫자가 바로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길이 찾지 말고 이렇게 해서 최소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최소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점 P가 어떤 점인지 구하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자? 무게중심만 구하고 끝내자.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평면좌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몇 개 문제만 좀 풀어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오늘은 처음 배웠으니까 조금 쉬운 거 3개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거 3개, 또 3개, 4개 정도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254쪽 보세요. 자, 254쪽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자, 260번, 262번, 그 다음에 263번 이렇게 세 문제 있죠. 60, 62, 63 요 세 문제를 풀어보고서 이제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일단 60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한 문제씩 하겠습니다. 260번. 자, 260번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다 했을 때 M하고 N을 더한 값을 구하라 되어 있고, 자, 거기다 밑줄. 단 M에는 서로 소인 자연수. 거기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 엄청 막 M하고 N을 열심히 구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 스텝 1이잖아. 완전 개쩌리 문제야, 이거. 진짜 엄청 쉬운 문제거든. 봐봐. 일단은 근데 이거는 해야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Y축에 의해서 내분된다며. Y축에 의해서.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 Y축에 의해서 내분된다는 점은 그 내분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내분점이 0,y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있으면 요런데 위에를 그냥 내분점으로 잡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런데 우리 1차 함수 할 때 뭐 y절편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뭐 이렇게 잡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걔를 m 대 n으로 내분을 했을 때가 그 mn 값을 구하는 건데, 잘 봐. 일단은 내분이라고 하니 x랑 y를 할 텐데 나 x만 해볼 거야. x만. 자, m, n, m, n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내분점이니까 더하죠. 그리고 거꾸로 곱해줄 거죠. 이렇게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네. m 플러스 n분의 m 마이너스 3n 요거란 소리잖아. 요거. 얘를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냐면 빵이어야 돼. 빵. 됐을까? 빵. 자, 그러면 잘 봐. 분수지 얘들아. 분수야.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0이 나오려면 무조건 분자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m-3n이 0이야.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m이 3n이고, 그리고 내가 아까 밑줄 칠하는 거 있죠? 뭐죠? 서로 소인 자연수면 얘는 그냥 1이고 여기 3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답은 m이 3, 그 다음에 n이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가 n이 2로만 늘어나잖아? 그러면 얘가 2면 m이 6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벌써 서로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답은 그냥 n이 1, 그 다음에 m이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얘네가 관계식이니까 m을 3n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나락인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영원히 못 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262번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마름모. 자, 같이 봅시다. 나온 사람들 한번 보시고. 자, 일단 거기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래요. 그때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걸 구할 건데, 마름모면 우선은, 마름모니까 이렇게 그리자. 우선은 뭐 쓸 거냐면, 대각선의 교점, 요거 이제 쓸 거예요. 자, 중점 한번 잡아볼 텐데, 여기가 a고,
B고 C고 D입니다. 그럼 A랑 C의 중점 잡아보겠습니다. A랑 C의 중점은 일단 X좌표끼리 보시면 이거죠. 2분의 A 플러스 B. 그쵸?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보세요. Y좌표 중점은 요거죠. 3 플러스 C 나누기 2. 요게 중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B랑 C 볼까? B랑 C. B랑 C, 아니 뭐래냐? B랑 D, B랑 D. B랑 D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얘는 둘 다 숫자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2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C가 나왔습니다. C는 3 플러스 C가 5니까 C는 2.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는 7인 상태에서 잠깐 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썼었냐면 우리 변의 길이 같은 거 썼죠. 그쵸? 근데 이제 변의 길이 같은 거 쓸 때 웬만하면 이었을 때 둘 다 숫자인 게 좀 좋다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나 봤더니 있나?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없네요. 진짜.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대한 문자가 좀 적은 걸 좀 볼게요. 뭐가 좋을 것 같냐면 B랑 AD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A, B랑 AD. 자, 요거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의 길이 갑니다. A, B는 요거죠. 이거 그 다음에 3-1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운 게 A, B의 길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A, D의 길이가 똑같은데 A, D는 A-4의 제곱이고 4-3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서 샥샥샥샥 해서 계산하잖아? 그럼 얘가 A가 2고 B가 5입니다. 쫙 계산하면 보였죠? 중간에 계산한 거? 보이죠? 네. 보이죠? 여러분들 시력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안 보이나 보네. 쫙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암산으로 했어요? 아니고 사실 그제 새벽에 풀어봤어요. 자, 해서 A, B, C 나왔죠? 그러면 제곱할 거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더하시라 했으니까 답은 3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딱 하나만 합시다. 263번 요거 한번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 볼게요. A가 예수. 얘 감자다. 나 저주할 거야, 이유주. 자,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ABC에서 각A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등분선, 이렇게 이등분선이 있는데 얘가 BC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D라고 합니다. D. 그리고 이 D가 8,0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모든 A의 값을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었을까? 각의 이등분선으로 풀었을까? 이거? 푼 사람들? 아니면 아니다. 그냥 각의 이등분선으로 하자. 자, 그럼 얘랑 얘랑 비율을 봐야 되고 또 여기랑 여기랑도 비율을 좀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은 B랑 C를 다 알 수 있어. 그치? B가 0,6이고 얘들아. 그 다음에 C가 12,-3이고 얘 혼자만 지금 모르는 좌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있지?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부터 비율을 먼저 내보자고. 자, 요거 길이 한번 재볼게요. 얘는 8의 제곱하고 6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64에다가 36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 10이다. 그 다음 여기는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 4니까 5겠다. 그치? 5. 그럼 이거 몇 대면? 2대 1. 그럼 여기가 이쪽도 비율이 2대 1이라는 뜻이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는 거리는 A 빼기 0이니까 그냥 A다. 그치? A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쪽. 요쪽은 이제 요거죠. A 빼기 1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4잖아. 그럼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한 게 몇 대 몇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루트 씌운 게 이게 거리가 2대 1인 거지, 요게. 2대 1. 그러면 초등학교 때 비례식 배웠죠. 외항과 내항이고. 둘이 곱하세요. 이렇게 해서 같다고 놓으시면 돼. 근데 나는 루트 있는 거 불편하다? 이렇게 가셔도 돼. 봐. 루트 있는 게 2대 1이지. 자, 둘 다 제곱 한번 해봐. 제곱하면 얘는 요대로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거고, 얘는 몇 대 몇이 될까? 제곱을 하니까 4대 1이 되겠지. 4대 1. 이렇게 하셔도 돼.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고 해서 A 값을 구해 보려고 이제 식을 세우잖아. 그러면 중간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얘들아. A의 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61은 0이 나온다고.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얘를 답으로 쓸 때 말이다. 답으로 쓸 때 설마 A를 하나씩 다 근해 공식으로 구하실? 그거는 너무 미친 짓이고. 봐. 이거 뭐 구하랬어? A의 합을 구하랬죠. 합.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 합자리가 얼마지? 60일 아니야. 나 60일 써야 결혼 안 할 거야. 32겠지, 32. 그래서 답은 바로 32. 이렇게 쓰는 거예요. 32.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고, 만약에 이거를 까먹으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겠지. A는 이 막 무식이 해서 막 루트 나오고 막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나갈 테니까 숙제 마찬가지로 링크로 확인하시고, 숙제 남아야